저는 이제 부실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통 정부 기관에서 이제 부실한 민원을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신문고도 이제 거의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그 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매우 이제 실망스러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정부 기관하고 이제 뭐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하자면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몇 년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웬만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뭐 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라든가 이런 걸 입었으면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 식구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엉터리로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가배상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는 뭐 좀 하는 신용을 하고 있고,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민원 처리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안 하니만 못하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부실민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싸워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국민들이 민원을 자꾸 접수를 안 하고 포기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나태해지고 이제 우습게 보고 대충 처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제 나서서 뭐 문제 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뭐 이렇게 좀 엉터리로 처리할 거 한 번 더 본다든가 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제는 이제 어렵더라도 귀찮더라도 이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썩었고,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참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다 보면 좀 바뀔 수 있는 것도 바뀌고, 또 내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는 것도 찾아먹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천안노동청에서 제3차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뭐 심사를 해서 이제 지급 거부 결정을 저한테 내렸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만, 너무 이제 이 행정 행위들이 너무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그거 못 받아서 억울해서 괘씸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 이렇게 저기 뭐 동영상을 찍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안노동청 공무원들의 부실 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천안노동청의 소극행정 부실행정을 고발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린 글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사법정의실천연대를 이제 운영하면서 좀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3차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게 제도가 있어서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뭐 정권에 뭐 좀 밉보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뭐 엉터리로 얘네들이 이렇게 부지급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민신문고에다 일단은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역시 돌아오는 답변은 엉터리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안노동청이 소극행정 부실행정을 고발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국민신문고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래의 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근 제기한 민원이 엉터리로 처리되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해당 민원 처리자를 조사한 후 문책하여 달라는 내용인데요. 저희 사법정의실천연대는 시민단체로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서 제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의 열악한 운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권 차원의 꼼수가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급 거부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천안노동청 그래서 이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했죠.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뭐를 통해 민원을 넣었으나 민원을 넣어서 매우 엉터리로 처리하여 유감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모두를 문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다시 소극 행정 과정에서의 엉터리 민원 처리가 발생할 경우 그 담당자를 포함하여 모두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 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소극 행정을 또 신고를 해도 또 자기네들 뭐끼리 또 이거 감추고 은폐하고 해서 어차피 민원이 소극 행정 신고센터도 거의 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봐주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안 하니만 못한 꼴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그 의도를 분명히 해야지만이 조금이라도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본 민원인은 정권 차원의 이런 핍박이 더럽고 치사해서 고용지원금을 다시 신청하지도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편파적으로 집행하는 노동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라 하면 고용안정지원금이라 하면 코로나로 인해 사업 수익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뭐 방문 판매업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을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 수익이 떨어지는 이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에게 국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다른 뭐 고용노동부의 뭐 지원금, 보조금과는 상황이나 조건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배상의 문제지 단순히 국가의 특혜라 정부의 특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강제로 함으로써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국가가 이 상인들의 피해를 좀 보상을 해주자 이래서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뭐 국가의 정책에 협조해서 지원금을 받게 하는 그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게 하는 이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제도와는 틀린데 이런 거를 좀 이제 이 담당자들이 좀 그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지원금은 국가가 주는 거고 그리고 지원금을 줄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거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가 여러 직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중 한 개의 사업이 특수고용 형태 사업이고 거기서 코로나 피해가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했다면 지급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그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을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당시에도 분명 자격 요건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소득이 감소한 자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어찌하여 갑자기 요건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고 판단이 제각각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점포에서 근근히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모든 월세 임대차 사업자를 일률적으로 간이사업자로 등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자 등록증이 존재해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는 인정을 하지만 소득이 많아서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지급 거절을 한 이유를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 직원들 그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월세를 아주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임대 사업 같은 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집이 방 한 칸을 이렇게 월세로 내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월세를 내주게 되면 이게 또 이게 또 이제 국세청에서는 간이 임대사업자라 그래서 이때 등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노동청에 보고가 어떻게 뭐 정보 공유가 돼서 보고가 되는가
보는데, 이렇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조그맣게 한다 그래서 특수 고용 형태의 직업 방문 판매를 하든가 무슨 저희 같이 시민단체를 운영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수 고용 형태의 종사자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월세 조금 받는다 그래서 지금 그 특수 고용 형태의 종사자는 아니고 사업자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라면 그 사람도 피해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래서 월세를 아주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어떤 방문 판매업자, 즉 어떤 뭐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는 다른 임대차 사업 등록증이 없지만은 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임대 뭐 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 사람보다 하나의 사업자로 하나의 방문 판매만 하는 사람이 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건데, 단지 여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도 단일업종 종사자보다 소득이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사업자 등록증만 있을 뿐 수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 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죠.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활동비를 조금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저기 요즘에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뭐 회원들 회비도 안 거치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활동비 없이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를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도 또 임대차도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고용지원금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열악한 환경에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이거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이번에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였습니다. 부지급 결정이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정확 명확히 결정 통보가 국민에게 도달되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딸랑 문자 하나 보내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로 보냈다고 했는데 결정 결과를 저는 뭐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핸드폰이 좀 구식 핸드폰 3G 폰인데 가끔 장문의 문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0폰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문자 하나 딸랑 보내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문자가 도착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의 신청 기회를 주고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이자 의무가 아닌가요? 뭐 100만 원 이렇게 뭐 지원금을 주는데 결과라는 건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를 문자 하나로 통보하고 그 도착했는지 확인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통보를 못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등의 기간이 도래되어 이의신청권도 박탈되는 게 아닌가요? 게다가 제가 수시로 최근 3월 10일 전부터 전쯤에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민번호 입력하고 심사 과정을 확인해 봤는데 계속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었던데 어찌하여 2월 4일 날 통보를 했다고 하면서 사이트는 3월 달까지 계속 심사 중이라고 써 있었는지, 그렇다면 결국 2월 4일 날 결과를 통보했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이제 천안노동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이제 엉터리로 이제 답변을 하고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소국행정신고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